안녕하십니까. 보험 설계를 맡은 권순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CFPS 보험 설계는 과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시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건 좀 빼버리고 좀 엑기스 위주로 많이 됐고요. 또 문제도 한 25문제로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공부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험 설계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항상 강의 때 이야기합니다만은 CFP는 FP와 달라서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한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례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해보다는 뭘까요? 짧은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패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례는 이해보다는 이렇게 암기, 패턴이 뻔히 있는 거지만 사실 지식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기를 하기는 너무나 큰 방대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떨까요? 이해를 하시고 우선은 최근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냥 이 문제를 응용해서 고객과의 대화이다. 또 한 번 더 2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이 교재에 줄을 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바랍니다. 저는 보험업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강조를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할 때는 제가 몇 가지만 줄을 꺼드리겠습니다. 항상 공부할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너무나 많은 줄을 껐다 보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다 중요한 겁니다. 온 책이 다 버겁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데만 줄을 끊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까지 다 이해한다. 그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70점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되다시피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니까 30점은 뭡니까? 틀려주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제가 중요한 것은 과목 중에서도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고 또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 되는 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기본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잘 되는 과목은 뭘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떨까요? 점수를 많이 따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전략 과목은 투자하고 세금을 받습니다. 왜? 투자하고 세금은 채가 위험은 됩니다. 아시겠죠? 투자하고 세금은 그냥 패턴이 뻔한 거다. 그죠? 오히려 그죠? 공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세금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나 세금 그리고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많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있죠.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딱 보시면은 전체 25문제 1장이 위험과 보험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보험은 우리가 FK에서 있는 말을 배웠죠. 순수위험이라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순수위험.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나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뭘까요? 순수위험의 정의는 뭘까요? 손실이 있거나 없거나는 위험이다. 이득이 아니라, 그죠? 근데 투기적 위험은 어떤 겁니까? 손실이 있거나 이득이 있는 위험을 그래서 보험에서는 뭐다? 순수위험을 다룬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순수위험은 첫째 위험을 보시면 인적 위험이 있겠죠? 인적 위험이 있고요. 크게 나누면. 그 다음에 재산 위험이 있을 거 있고요. 세 번째는 배상 책임 위험이 있을 거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다 아실 거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인적 위험은 또 나누면 뭘까요? 조기 사망,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생존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업이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차례. 1장, 위험과 보험이죠. 전체 컨셉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나오죠. 항상 책의 1번은 뭘까요? 1의 1번은.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단골 나오죠.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어느 과목이나 다 프로세스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제목은 똑같은데 뭡니까?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이거죠. 자, 근데 그 1장의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조기 사망 위험이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1장의 2번이 조기 사망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근데 3위 보니까 1장의 제 3번이 상해와 질병이죠. 1장의 3번이 상해와 질병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딱 띄어서 재산 위험이 뭘까요? 2장이 나오죠. 2장이 아니고 1장의 4가 되겠네요. 그죠? 1장의 4.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이 1장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1장은 위험과 보험이라는 과목인데 사실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니즈에 대한 설명이죠. 이는 니즈에 대한 설명. 근데 장기 생존은 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은퇴 설계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퇴 설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 생존은 은퇴 설계다 보니까 은퇴 설계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 과목에서 다루기로 한다라고 이 과목에서는 빼버린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조기 사망과 질병과 상해 그리고 실업, 재산, 배상 책임에 대한 니즈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장은 니즈를 설명하고 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평가에서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 사망 위험이 있다면은 내가 어느 만큼 보험을 줄 것인가 결정해서 하는. 그래서 1장은 뭘까요? 위험과 보험에 대한 이 니즈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니즈와 그 다음에 평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2장을 볼까요? 2장에 보시면 사회보험이 나오죠. 그럼 본격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이다. 2장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리고 산재다. 고용보험.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는 다 어떤 걸까요? 이런 보시면 질병과 상해에 관한 거죠. 예, 그래서 질병과 상해에 관한 거. 질병과 상해에 관한 것이 제 몇 장이다. 질병과 상해에 관한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2장이다 이거죠. 2장. 2장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질병과 상해겠죠. 그 산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산재와 그리고 고용보험은 뭘까요? 실업이다. 이거죠. 실업에서 더한 게 2장에서 소위 고용보험이 여기서 나와요. 자, 여기는 사회보험이고요. 자,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3장 보장성 보험 볼까요? 근데 이제 보장성에 대한 상품들이죠. 그래서 보장성이니까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이니까 인적 위험을 전체를 다루는 거. 그죠? 또 생명 중에서도 특히 보장성이니까 뭘까요? 보장성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니까 이거는 뭘까요? 조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종신보험도 나오네요. 그 종신보험도 나오니까 이거는 장기 생존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 3장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3보험도 어딜까요? 제3보험도 질병과 상해에서 제3장이네요. 그죠? 제3보험.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이 나오네요. 손해보험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손해보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손해보험이네요. 3장에 손해보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내용 아시겠죠? 니즈가 있고 거기다서 상품이나 설명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저축성 보험이죠. 저축은 결국은 나중에 보장과 달라서 따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목돈을 마련한 거죠. 그 중에 하나 마지막에 연금보험이 있죠. 그 연금보험이니까 여기서 연금보험. 그래서 연금보험이 제4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까지가 어떻습니까? 중량은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4장까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니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쭉 더 한 거죠. 내용 자체를 하시고. 자, 그리고 5장은 뭘까요? 프로세스다 이거죠. 그럼 프로세스는 뭘까? 복합 사례에 놓은 그대로 한번 실제 고객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생명보험은 어떻게 프로세스라고. 마지막에 6장은 손해보험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러면 5장, 6장은 어떨까요? 사실은 사례 문제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5장, 6장은 어떻습니까? 한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 이렇게 벨스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이런 것밖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중요하다. 제가 자꾸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인 모습을 아시고 접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장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은 1장은 뭘까요? 위험과 보험의 니즈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니즈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학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교수들이 학설하면 또 머리 아프죠.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단 말입니다. 약간. 그래서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한 5, 6문제 정도 체크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사회보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이제 산재라든지 고용보험이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어떻습니까? 그만큼 많이 혜택이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2장에서는 그래도 한 2, 3문제 정도. 그러니까 각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에서 한 문제, 노인장기요양에 한 문제, 산재 하나, 고용보험 하나, 이렇게 해서 매분들 한 2, 3문제 정도 나온다 이거죠. 제일 많이 노는 게 제 3장이죠. 3장이 하이라이트죠. 옛날에 교재는 따로 뽑았거든요. 생명보험 따로, 손해보험 따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제는 합계 묶어놓은 거죠, 보통.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보험. 두 번째는 제3보험, 손해보험. 하이라이트죠. 3장에서 한 11문제에서 12문제. 가장 중요한 장이 되겠죠. 그래서 3장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책이 많이 축소가 된 편입니다. 과거 교재는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제 4장, 저축성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도, 차트가 3개네요. 한 문제씩 해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25문제. 아시겠죠?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 뭐다? 1장하고 3장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장, 3장.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자꾸 설명드립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합격이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적이 합격이라면 합격에 위해서는 뭘까요? 이 중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과목. 그죠? 그런 과목은 더 열심히 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딴다. 아시겠죠? 같은 거 안에서도. 그렇게 또 선택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제가 시험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부는 제가 항상 선택과 집중,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아시겠죠? 제일 안 좋은 사람일까요? 무식하게 전략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 문제 볼게요. 제 1장 위험과 보험입니다. 교재 7페이지를 볼게요. 항상 교재를 보실 때 제 1장 6페이지 보시면 학습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가 뭐냐? 이런 게 이제 출제에서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우리는 책을 볼 때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책을 볼 때는 한번 학습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학습 목표에 맞도록 출제를 한다는 거죠. 딱 보시면 1-1 고객 신뢰관계, 정보 수집, 분석, 평가 1번부터 뭘까요? 6번까지는 단계 6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번부터는 이에 대한 설명, 8번은 평가 방법, 그 다음에 9번, 10번 상해, 11번, 12번은 재산 위험에 대한 거, 마지막 13, 14는 배상 책임에 관한 거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중요한 게 나왔죠.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자 딱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7 보세요. 개인 리더, 가족 리더, 사업 리더, 상속 리더. 아주 특히 여기 중에 사업 리더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리고 1-8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생애가치 방법, 리더 분석 방법, 자본 보유 방법. 이거는 서로 장단점 분석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해와 질병 위험에 어떻습니까? 상해와 질병 위험의 차이점이라는 시험 잘 나옵니다. 체크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시면 재산 분류 방법에 따라 재산 분류 한번 보시고요. 특히 1-12의 보험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3에 보시면은 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상 책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1-14도 특히 휴유장애나 사망시 상실이 중요한 이야기겠죠.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 제가 체크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먼저 1절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1단계부터 6단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외울 필요는 없다. 단 출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과의 대화이다. 다음 중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중에 한 대화를 설명하면서 거기다 설명이다. 이렇게 어렵게 놓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먼저 7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정도 됩니까? 이제까지의 위험관리는 한번 쭉 꺼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있던 자, 과거에는 순수위험만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다? 투기위험도 한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위험은 순수위험만 한다. 순수위험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A 가정에 나오죠. 순수위험은 자, 손실이 있거나 없거나다 이거죠. 근데 투기적 위험은 뭐다? 손실이 있거나 뭐가 있다? 이득이 있거나 하는 위험이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투기위험에 포함한 새로운 위험 관리가 있다. 그 투기위험이 어떤가요? 최근에는 보시면은 뭘까요? 손해가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어떤 보험들입니까?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시 변액보험 같은 것도 있다. 이거죠. 판매가 되고. 변액보험 판매는 잘못하면 내가 원금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보험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정확하게 보장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액보험은 내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변동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변액이 바뀐다는 개념들이죠.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6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고객을 만났습니다. 관계 정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자, 고객을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과의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쉽게 자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CFP를 공부하는 이유도 뭘까요?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뭐 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CFP 자격증을 이렇게 책상에 놓고 고객을 보여주면 고객은 달라지는 거죠.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객 갖고 설명할 때 특히 상속설계나 옛날에 CFP 공부했던 교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어떻습니까? 교재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하면 특히 세금 설계 같은 경우 고객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다. 아, 저기 공부 열심히 했구나. 또 책에 있는 거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신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겠죠.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겠죠. 관계 정립에서.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단락 처음에 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위험 관리와 재무 설계에 대한 뭐다. 역량을 알려줘야 된다.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역량.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CFP를 따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역량이다. 두 번째 9페이지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포함한 업무 수행 범위를 상호 합의하여 문서 또는 작성하고 양당 삭히면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해야 된다. 첫째는 역량이다. 1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 볼까요? 1단계는 중요한 게 키워드만 볼게요. 역량. 그러니까 다 줄 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역량이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시고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 해야 될 겁니다. 문서로 작성한다. 업무 수행 범위를. 업무 수행 범위를 문서로 작성한다. 나중에 뭐 말이 나오니까 한다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요사이는 문서 작성하지만 요새 녹취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위험 관리에 대한 보수책이라든지 두 번째 달 논의요. 특히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계약의 해지 종료에 관한 사항. 특히 이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임막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좀 더 부드럽게 적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험은 다른 설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고객은 싫어한다는 거죠. 왜? 어떨까요? 주로 조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객이 만약에 사망하신다면, 암에 걸리신다면, 또 만약에 불이 난다면, 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사람도 어떻습니까? 당장에 급한 건 알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객들을 움츠린다는 거죠. 예, 그런 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위험 관리에서는 사망, 질병, 상해, 장기간병, 화재, 배상 책임 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가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움츠린다는 거죠. 고객은 다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할 때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 고객한테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역량에서는 고객 접근을 다른 것보다는 부드럽게 해라. 그리고 시간을 좀 기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사람들이 뭐 어제도 제가 집을 이사를 간다 해서 에어컨을 사게 됐는데 에어컨을 사게 되면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좋구나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보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어떻다? 느리게 접근해라. 이게 키워드겠죠. 예. 제가 자꾸 설명드립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부 다 줄 것이면 안 됩니다. 교재에서. 엑기스. 이것만 딱 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키워드만. 그리고 책 넘기시라는 거죠. 빨리빨리 스킵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재에 새까맣게 줄 것이는 그건 옳은 범하지다. 그래서 특히 1단계는 뭐다? 키워드는 결국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기 위해서는 뭐다? 나의 역량, 그리고 어떻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 작성하라. 그리고 보험만큼은 좀 더 기다리라.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 자, 10페이지 2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됐고요. 그럼 2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2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자. 그죠? 2단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 수집이죠. 예, 정보를 수집하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시면 정보 수집이 힘들어요. 고객들이 정보 수집 잘 안 해줘요. 절대로. 근데 정보 수집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제안서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고객을 만나보면은 어지간히 고객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정보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단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우선 고객의 현재 상태의 3의 목표. 그게 특히 목표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파악이 중요하다. 고객의 목표가 뭐냐? 목표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고객의 3의 목표, 재무 목표, 위험 관리 목표, 니즈 우선순위 파악했으면 다음은 뭐다? 자, 그럼 여기서 고객의 목표라든지 중요한 우선순위 같은 거 파악했겠죠? 고객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는 뭐다? 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의 목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했으면 두 번째는 뭐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특히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두리달락 한 5번째입니까? 만일 질문 설계사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면 특히 업무를 갖다가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잘못되면 자료가 없다면은 자체가 어떻습니까? 부실한 정보밖에 제한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죠. 자, 정성적인 정보도 충분히 수집하지만 특히 업무와 관련된 정성적인 정보도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량적이가 정성적이 있죠. 성분은 이제 정성적인 게 있고요. 정량이 있겠죠. 정량은 뭐냐면 개수화된 거 있죠. 예. 정성은 뭡니까? 뭐 삶의 목표가 뭐라든지, 그죠? 어떤 삶을 살고 싶든지, 또 예상 수명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해요? 질문해야 되죠. 이거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고객의 면담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어떻습니까? 정량적인 것은 자료를 받으시면 되죠. 정권이랑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위험관리의 자료를 다음 같다.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보세요. 기가의 보험의 보장 내용.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 내용. 그 정권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리고 위험의 목표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거죠. 자, 박스 밑에 볼까요? 자, 한편 위험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줄 것이 보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가족의 삶과 생활이 위험이 발생해도 가장 키운 거예요. 전과 같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위험에선 중요한 거는 전과 같이다. 이 키워드다. 그죠? 전과 같은 말은 뭘까요? 돌아가시더라도 똑같이 가장이 돌아가시더라도 고장이 살았을 때와 똑같은 삶을 유지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에 이걸 바꿀 때 최소한의 생활 유지라고 말을 못했어요. 과거에 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네.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가장이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은 살았을 때와 똑같은 삶을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개인 또는 가족의 삶이 질이 악화되거나 가정 경제가 파탄나면서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1-2의 위험 관리 목표는 시험 잘 놉니다. 여러분 박스는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손실전 목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 보험 종류죠. 어떤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그럼 내가 손실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는 어떤 보험을 나한테 가장 필요한 보험은 뭘까? 손실은 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어느 만큼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그죠? 가입 수준이겠죠. 저기 볼까요? 손실전이라는 것은 보험 종류를 말하는 거고 손실의 목표는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입 수준이겠죠. 금액을 말하는 거죠. 볼까요? 경제성, 걱정의 제거, 법적 의무. 쉽게 말하면 손실전 목표와 손실의 목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의 제거죠. 걱정의 제거는 언제 합니까? 가장 손실전이고요. 자, 볼까요? 경제성은 내가 모든 위험 중에서 가장 뭡니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예를 들어서 보험이 더 싸다면 보험하는 거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돈이 있다면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걱정이에요. 나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거기서 가장 걱정은 뭐다? 가장의 조기 사망이겠죠. 이 조기 사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나중에 법적 의무서에는 뭡니까? 반드시 의무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교재 보시면 손실전 목표는 경제성, 걱정의 제거, 법적 의무 수행 등이 있다. 첫 번째 목표는 경제성은 뭐다? 가장 경제적인 위험 방법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AD에 배웠던 내가 위험을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 제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위험 회피를 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위험 관리에서 가장의 조기 사망에 대한 공포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의 조기 사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거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손해보장법에서 가입 의무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손실후입니다. 자, 손실후는 가장 중요한 게 생활유지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로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돌아가시더라도 똑같은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소득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안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도 달성하셔야 된다. 그게 지수성장이고요. 마지막에 사회적 책임은 부채 같은 거 남가둬서 남은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들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2페이지.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생활유지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손실전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뭐예요? 걱정의 제거다. 걱정의 제거. 손실전 목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걱정의 제거다.
걱정의 제거에서는 뭐다? 가장의 조기 사망이다. 손실 후는 일단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유지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득의 안정성은 계속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 확보고요. 세 번째는 뭐다? 지속적 성장이라는 거죠. 자, 지속적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적 차원을 볼까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소득의 안정성하고 지속적 성장. 차이가 뭐냐? 자, 소득의 안정성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속적 성장은 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까요? 재무목표 달성이에요. 제가 왜 적어드릴까요? 제가 적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적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이걸 시험을 출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 유지에다가 지속 성장이라는 말을 써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사회적 책임은 파급 효과가 타인이나 사회에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에 미치는 경제 손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사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뭘까요?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돌아가시면 뭐 빚을 양하다든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빚을 다 보정해서 사람들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단계는 좀 중요합니다. 자, 3단계. 위험관리란 분석과 평가입니다. 자, 3단계는 한번 볼게요. 3단계는 이제 평가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예. 3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 그죠? 이것도 중요한 단계겠죠. 예. 볼게요.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목표와 이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고객과 협의합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석에서 보면 기가입 보험의 보장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좀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11페이지는 2단계에서는 보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보장의 내용이고요. 이건 2단계예요. 근데 여기는 보장의 특징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잘 보세요. 제가 좀 깐깐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차이가 보시면 하나는 내용이죠. 그냥 내용은 그냥 정권입니다. 보험 정권을 받아오는 겁니다. 정보 수집이니까. 보험 정권을 그냥 받아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정보가 어떤가 하면 수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의 내용, 어떤 보험을 들었다 정도만 하는 거죠. 근데 특징은 뭘까요? 분석해 보는 거죠. 분석해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실제로 뭘 어떤 거 쭉 들었는 걸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어떨까요? 보장의 내용은 그냥 무슨 보험 들었네요? 보장성보험 하나 있네요? 그리고 뭐 교육보험 하나 있네요? 저특수보험 있네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2단계. 그죠? 아시겠죠?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는 거죠. 근데 보장의 특징은 그 연금보험에서 얼마짜리 들었고 언제 가입이 된다. 언제 또 지급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 잘 나옵니다. 하나는 내용이란 말, 하나는 보장이란 말에서 단계가 달라진다. 잘 보시고요. 13페이지. 자, 분석평가 단계에서는 대체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위에서 5번째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 옛날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만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다른 위험들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험 확인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무의식적인 위험 보유를 최소화한다. 나도 모르게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 확인을 선택하면 개별적 위험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개별적 위험을 형태별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별 분류가 이야기했던 인적, 재산, 배상 책임을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좋은 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손실을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점은 하나 뭘까요? 인적과 재산과 하다 보니까 뭘까요? 보험으로 보반되는 위험을 간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재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지난번에 옛날에 쓰나미 같은 거 와가지고 날아갔다. 그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거.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럼 보험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죠? 특히 뭐 옛날에 우면산 같은데 막 산사태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그런 거는 간과할 수 있다는 건 찬점이 있죠.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인적과 재산 위험과 그리고 배상 책임이 있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 쭉 해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험 요소의 분석이 완료되면 잠재적 손실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볼게요. 자, 3단계에서는 우리가
손실의 크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A 가정에서 배웠죠? 뭐가 중요해요? 크기가 중요할까요? 가능성이 중요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한 번 있더라도 금액이 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가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손실도 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떨까요? 위험을 회피해라 그랬죠? 예. 근데 손실은 큰데 가능성은 약하다. 그럼 뭘까요? 위험을 어떻게 한다? 특히 이전한다. 그죠? 그게 보험이라는 거죠. 예. 볼까요? 그래서 심각한 손실을 야기한 위험은 그렇지 않은 위험보다 뭐다? 뭐부터 우선을 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14페이지.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부터 우선해라? 이거부터 우선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손실의 정도가 비슷한 위험은 동일 집단으로 묶어라. 그죠? 따라서 위험을 평가할 때는 뭐로 나누라? 심각성에 따라서 나누라.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심각성에 따라서 크기가 아닙니다. 심각성에 따라서 위험을 어떻게 나눈다? 자, 치명적과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과 일반적 위험으로 나눈다. 치명이란 말은 뭘까요? 치명. 치명은 파산이 되는 거죠. 파산. 키워드가. 그죠? 중요한 것은 내 돈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차입하는 거죠. 차입. 일반적인 것은 현재 내 소득으로 하는 거죠. 내 소득. 현재 소득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자, 키워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15페이지 볼게요. 자, 치명과 중요한과 일반 위험은 분류가 뭐로 나눴어요? 발생 가능성에 따라 나눴습니까? 아니죠. 뭐로 나눴다? 손실의 심각성으로 따라 나눴다. 교재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치명적 위험과 중요한 위험과 그리고 일반 위험을 나눈다. 그럼 틀린 문장이죠. 뭘까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손실의 심각성.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1-4에 보시면 치명적 위험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을 보세요. 자, 먼저 인적 위험 보세요. 인적 위험 중에서 모두 다는 자, 조기 사망 치명적 위험입니까? 맞죠? 장기 생존, 몸으로 사는 것도 치명적 위험이잖아요. 상식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질병과 상해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업은 치명적 위험은 아니죠. 실업은 그냥, 물론 요새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어떻습니까? 대출해서 버티면 되죠. 그래서 인적 위험 중에서 뭐만 빠졌습니까? 실업만은 중요한 위험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산 위험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위험 중에 주택만 뭘까요? 치명적입니다. 주택은 내가 있는 주택. 근데 집 날라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됐죠? 자, 배상 책임은 무조건 다 100% 뭘까요? 치명적 위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보상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놓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 잘 보세요. 자, 표현 보세요. 자, 배상 책임 위험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소유, 부동산 노조, 부동산의 주택, 별장. 이 말은 뭘까요? 타인을 피해 보상한, 타인의 주택이나 별장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뭡니까? 대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중요한 위험에 보시면 재산 위험의 별장 노조. 이 별장은 뭘까요? 내 별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은 뭐라고 들어가요? 치명위험이지만 별장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한 위험 들어가겠죠? 동산의 자동차 노조. 자, 잘 보세요. 배상 책임 위험의 자동차는 뭐다? 대인 대물이고요. 재산 위험의 자동차는 뭐다? 자차 자선입니다. 내 자동차가 다치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재산 위험의 추가 비용이고요. 일반적 위험은 뭘까요? 재산 위험에서 제거 비용이라든지 시간 요소 비용. 자, 내용 하시고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자, 3단계에서. 자, 4단계는 뭘까요?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제 제시하는 단계겠죠. 자, 여러 가지 전략을 했겠죠. 제안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밑에서 두 번 단락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대안을 할 수도 있고 또 복수의 대안이 택해갖고 아니면 뭡니까? 대안보다는 지금 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가를 해야 되죠. 제안할 때 저 생각도 중요하지만 뭐 공인중개사의 생각이라든지 변호사의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어떻습니까? 한 재무사에 도출한 전략이 다른 재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전략을 통해서 위험 제한 관리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16페이지 보시면 이런 제안서를 했을 때는 합당한 근거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뭐 자기께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근거를 내세우고 그런 팩터에 대해서 고객이 결국은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고객이 하는 거다 이거죠.
자, 16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무설계서는 위험관리 제안서가 고객의 기대에 충족되는지 또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설명할 게 있죠. 이 단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처리 방법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는 처리 방법의 선택이 됩니다. 키워드 잘 보세요. 4단계는 실행이 아닙니다. 제안서를 가져가는 거죠. 이는 안이 있다. 또 이는 비안도 있습니다. 하고 고객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오케이 하면 그리고 고객하고 딜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제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제안사항이 여기는 전문가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전문가. 그리고 내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 100% 다 보험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A 과정에서 배웠던 게 어떨까요? 우리가 위험을 나누면 위험이 어떻겠습니까? 위험의 통제가 있고, 자, 위험의 통제가 있고, 위험에 어떻다? 재무가 있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의 통제는 뭐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축소하기도 하고, 위험을 이전하기도 하고, 그다음 위험을 보유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위험 회피와 축소가 있고요. 재무는 어떻다? 위험 보유와 이전이 있습니다. 위험 통제와 위험 재무는 위험을 처리하는 서로 방법이지만 뭐다?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표 1-5에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조기 사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험 보유도 하고, 위험 이전은 생명보험 하면 되고, 이전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조건만, 그죠? 장애도 어떻습니까? 위험 보유는 저축도 하지만, 장애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을 하지만, 위험 이전에서는 사회보험 중에 산재라든지, 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등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 그죠? 질병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이 위험 이전하지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 이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은퇴도 연금보험도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업보험, 그죠? 예.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도 있지만 정부에서 최근에 지원금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큰 위험들은 좀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이전하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란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4단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2단계에서는 목표죠, 그죠? 2단계에서는 가장 큰 목표는 손실 전, 손실 후 목표에 대한 이야기. 3단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3단계에서는 특히 보시면 치명적 위험이다. 그리고 뭐다? 중요한 위험이 뭐다? 일반 위험이 뭐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4단계는 뭐다?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 나온다는 거죠. 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뭘까요? 말 그대로 실행 단계다. 실행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험 가입한다는 거죠. 5단계 실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입한다는 겁니다. 제안서를 실행한다는 말은 보험을 가입한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4단계는 가안들이죠. 내가 제안서죠. 프로포절 단계죠. 예. 이런 안도 있습니다. 이런 안도 있습니다. 하고 고객한테 가서 가안이죠. 가안이니까 그걸 가지고 고객과 사실 딜을 하면서 바꾸고 나가기도 한 설득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5단계는 위험관리 제안서의 실행입니다. 자, 설계사와 고객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실행 책임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교부한다. 실행 책임은 다른 전문가의 소개, 협력, 특히 여기서는 금융 상품의 서비스의 선별과 확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다른 전문가의 소개 및 협력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 특히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재산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든지, 그리고 특히 어떻습니까? 세무사에 대한 조언들이 있어야만이 고객이 더 신뢰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8페이지 위에서 한 5분이 됩니까? 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별과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관리 제안서에 부합하는 적절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여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 상품이란 말이 가장 키워드다 이거죠.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금융상품이라는 이야기가 제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 달라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모두 알려야 되는데 개별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위험관리 제안서 작성과 제시와 함께 제공한다.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안서 작성할 때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안서 작성 시도 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4, 5단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위험 처리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때는 재무적 영역에서 이제 있는 거죠. 할 때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보험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권고죠. 그래서 특히 치명적 위험은 필수고요. 권고고요. 일반적 위험은 이거는 선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3단계에서 위험을 분석했죠. 그래서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는 고객님 반드시 이거는 보험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위험은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권고를 하시고요. 일반적 위험은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각각의 위험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는 측정된 금액에서 위험 금액에서 기가입 보험을 차익만큼 쉽게 말하면 다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가입한 게 5천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6단계입니다. 6단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니죠. 6단계는. 6단계는 가장 모니터링 단계다. 이거죠. 피드백하는 단계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예. 사실 뭐 보험 가입하고 나면 고객은 끝이죠. 사실은. 근데 이 모니터링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세일즈업계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재무설계에서 고객은 고객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재평가하고 상호 협의해야 된다. 그죠. 모니터링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19페이지. 자, 최소한 얼마? 1년에서 2년 동안 한 번씩 무슨 위험에 대해서? 자, 치명적 위험은 반드시 해보라 이거죠.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은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는 뭐 특기는 거 있죠. 그분이 고객들이 아팠는가, 또 집이 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뭐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든지, 그럼 아픈다든지, 암이 걸리다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치명적 위험에서는 제대로 보장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안보험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 제가 한 10몇 년 들어가지고 그대로 나타났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안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보험도 가서 리뉴얼이 필요해서는데 사실 은 리뉴얼을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설계사가 저는 관리를 안 해주는 거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사실 요새 보시면 안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많이 보장도 많고 요새는 또 병도 여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왔으면 또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고객한테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존 설계사들한테 기존 고객들한테 또다시 어떻습니까? 갈아타기, 다시 또 리몰딩 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무슨 위험에 대해서, 치명적 위험에서, 그리고 또한 3회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이혼한다든지, 자녀가 출생한다든지,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직장이 변경됐다든지, 배우자의 사망, 이런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다? 위험 관리를 재검토하고 또 그럴 때는 어때요? 이미 수행한 과정을 단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6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를 좀 오랫동안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제가 말했던 거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은 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